조현병이 생기고 나면 제일 많은 증상이 피해망상입니다. 누가 나를 해친다 생각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조현병학회 홍보이사 이정성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이준성 교수님을 모시고 조현병에 대한 궁금증을 다 파헤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까 재발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언제 또 재발할지 항상 두려워하시는데 재발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머리 MRI 사진이든 뇌파 검사든 어떤 검사로 이분이 재발을 하는지 병이 발병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그걸 없다 보니까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말하는 내용, 환자의 어떤 태도의 변화를 보고 이분의 상태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재발하는 환자분들은 처음에 발병했을 때랑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환청이 많았다고 한다면 재발할 때도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절도 비슷합니다. 봄에 발병했던 환자라면 재발도 그 시기 더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것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발을 초기에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건데 아주 뚜렷한 증상, 환청 망상 전에 어떤 변화가 좀 생깁니다. 아주 모호하긴 한데 짜증이 많아지는 것 같다, 잠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아주 모호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투약에 대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현병이 좋아지고 나면 환자분들이 약을 잘 먹습니다. 거부감이 별로 없는데 나빠질 때 되면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약에 대해서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재발의 사인이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발 위험 신호 말씀하셨는데 가족들이 보기에 재발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재발의 위험성이 느껴진다면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발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일반 가족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거고 치료가 어떤 상담이나 이런 환경적인 변화보다도 약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먼저 오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해서 많이 심해지고 가족들 보기에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이럴 땐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현병이 생기고 나면 제일 많은 증상이 피해망상입니다. 누가 나를 해친다 생각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조현병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잘 들어주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나빠졌고 위험해졌는데 병원에 오지 않고 가족들이 해결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증상이 나빠지고 위험해진다면 가족들이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오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원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저희도 이제 이런 강제 입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당연히 환자분들은 이제 강제 입원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웬만하면 스스로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외래 치료를 많이 권하는데 강제 입원을 고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위험한 경우, 또 하나는 환자나 다른 사람한테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입원 치료를 고려해야 되고 환자가 동의가 안 된다면 강제 입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제 입원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은 건 맞지만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는 거고 강제 입원했을 때 환자의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입원이 늦어지는 거는 결국은 환자한테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는 보통 자기가 병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병원에 재발로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죠? 현재로서는 경찰 또는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나 119는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로 위험한 경우에는 이송을 해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병원까지는 이송을 해줄 예정입니다. 환자들이 근데 이제 집에서 지내면서 자기 망상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자꾸 싸우게 되니까 그냥 맞다고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좀 옳은 방향일까요? 네. 설득해서 병을 치료한다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망상은 약을 먹으면 서서히 좋아지는 거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것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보호자분들이 환자가 그런 망상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틀렸으니까 너가 그걸 바꿔야 돼 그러면서 말싸움까지 해가면서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이해 못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아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고 도움을 주기 위한 거지 치료의 대신으로서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가족들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망상 얘기를 하면 맞다 틀리다 되도록 안 하고 그냥 좀 들어봐 주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서 입원하고 결국은 이제 집으로 오잖아요. 환자가 힘드니까 푹 쉬게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떠밀어야 되는 건지 어느 쪽이 좀 맞는 걸까요? 환자분들이 태어나고 나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가급적이면
빠른 일상 복귀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가 아직도 망상이 많이 남아있고 망상 때문에 불안이 많은데 회사 가라.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환자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상으로 가급적 빨리 복귀하라는 거는 이것이 절대적이고 꼭 지켜야 되는 치료의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 맞지만 저걸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되고, 퇴원했다고 해서 증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외식을 한다든지 가족들하고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그것을 무리해서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 좀 독립하고 싶다. 그럴 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는 이유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독립하고 싶을까? 혹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망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망상에 따른 거라면 당연히 그거는 독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조현병 증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원한다고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환자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환자분이 독립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저는 약이라 생각합니다. 환자분이 독립하면 약을 스스로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재발을 해도 증상이 나빠지는지를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재발할 때 모호한 증상이 먼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호한 증상이 생기는 걸 환자는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하는 문제는 환자 망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가능하다 생각됐는데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고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현병 환자 독립은 가능하지만 혹시나 망상에 의한 건지 잘 봐야 되고, 독립을 해도 약을 드시는 거하고 재발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거, 네. 그 두 가지는 좀 챙겨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지금까지 저희 이준성 교수님과 함께 조현병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조현병 바로 알기를 진행했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